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시장을 보는 눈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엠비보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저희 샵 2034로 한규수라고 문자 적어 보내주시면 또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기억해 주세요. 무료 방송도 하신다고요?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지금도 일단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모처럼 만에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장이 우리한테 기회인지 위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니까 무료 방송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시 50분에 진행이 되고요. 저희 어제는 이제 네페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어요. 네. 최근 시장 급락에도 나름 버텨주면서 오늘은 오히려 장 초반에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좀 빠지면서 힘을 잃긴 했지만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오늘 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SK하이닉스라든가 종목 코드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올라가면 털어내고 밑에 사고 이런 어떤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전제하에 네페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부담은 없다라는 것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있다는 부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 DRAM 가격의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변수만 어느 정도만 안정이 되게 되면 시장을 뚫고 가는 그런 반등 장세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간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고점대 매물을 마지막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고요. 여전히 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미 중간 바닥은 쳤다.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대비를 해서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음봉을 기록한 게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장 초반에 또 한 번에 기록을 세웠다. 32,900원 선까지 갔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한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한큐는 어제 이제 주워 담기로 했었죠? 네. 자, 오늘 주워 담기 계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워 담기 계속, 그러니까 계속 사야 될 때 나 시장을 비관론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약간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워 담기라는 표현을 썼죠. 막 쓸어 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의 위치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국내 증시 지수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지수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을 보고 주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보시지 마시고요. 최소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말 내지는 이달 말 내지는 좀 더 길게는 상반기, 좀 더 길게는 올해 연말까지 크게 보고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정말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지 말자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국내 증시가 급등한 것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반등만을 이끌어내는 호재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야 시장의 강세장이 나올 수 있고요. 유동성에 의한 반등은 단기 반등이에요. 그러나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확대, 유동성 확대라고 하는 재료는 최소한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어떤 호재인 것으로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호재는 분명히 추가적인 급등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분명히 안정될 것이다. 그 점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한국이 이제 코로나19의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변곡점이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이루어졌고, 신천지,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 환자 수의 증가세가 상당히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바로 또 시장에서는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조정 장세는 여전히 IT 주도 섹터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다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수소차라든가 2차 전지 신성장 가치주들이죠.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신권들의 수급 동향 그래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투신권들은 최근 우리 증권시장에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거의 뭐 주식을 그동안 물량을 털기만 했던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많이 안 봤었죠. 그런데 최근에 투신권들의 수급 동향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위에가 이제 거래소 코스피 시장인데요. 그동안 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같이 물량을 털다가 최근에 꾸준하게 조금씩 매집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을 조금씩 주워 담는 그런 형태가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투신권들은 분명히 최근에 종목군들을 조금씩 매집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기관 투신권들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얘기는 시장 자체가 바닥권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투신권들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서 지수 바닥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장세는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좋은 종목은 조금씩 주워 담아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많이 발을 뺄 때 이 금융투자, 투신 쪽 위주에서 많은 매도세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도 최근에는 조금씩 주워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 살펴봐야 된다라는 오늘의 한 큐를 전해주셨고요. 그럼 내일장은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내일의 한 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내일 한 수는 외국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요즘 외국인이 자꾸 팔아요. 그죠? 지수가 오르려고 해도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개인만이 끌어올리는 시장, 좀 불안한 시장이거든요. 외국인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참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저를 파는데 괜찮느냐라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더 이상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매수세가 아무리 들어와도 더 이상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급의 한계점이겠죠. 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현상. 또 지수가 올라가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니까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주식을 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겠죠.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털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소한 이 장세는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시장 폭락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만 좀 확인하고 내일 정도 선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만 진정되면 적어도 시장은 안정세에서 종목 장세는 나온다. 요 포인트를 보시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지수가 안정이 되게 되면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종목 중심의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요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셔야 돼요. 시장이 안정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 그래프입니다. 앞서는 제가 투신권들의 수급 동향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외국인들 거래소, 위에 빨간 선이 거래소인데요.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매도 기조가 약간 약화되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내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 역시 미미하게 완만하게 팔다가 얼마 전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확 털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강하게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짝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죠.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는 그런 모습이 공격적인 매도 형태보다는 일단 눌러대고 나서 바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매매 형태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 투신권들도 그렇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종목의 포커스가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 대체로 이제 관망 장세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수급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분명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수급 이기는 장사가 어렵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막 털어내면은 그렇죠. 이게 시장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냥 갑치 손절하는 경우가 이겨내기 많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1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매매 패턴을 보면서 한 번 털어내고 다시 바닥에서 강하게 사들이는구나. 그래서 코스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구나라고 짚어주셨어요. 내일의 한 큐 외국인이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나를 골라봐야 될지 한 큐 마감 공략도 공개해 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ICD로 정했습니다.
ICD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수급을 참 읽어내기 어렵죠. 네. 근데 이 수급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결국엔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수급도 결국엔 따라오게 돼 있죠. 네. 자, 일단 ICD를 이제 포티가 아니라 이제 ICD에 대해서 이제 한 큐 종목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이제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에 따른 큰 호재가 날 수 있고요. 국내와 그리고 해외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평판 디스플레이, FPD 제조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올해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 회사에 대한 영업 전망치가 무려 3배 이상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ICD 같은 이러한 OLED 관련주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 ICD에 대한 주봉 차트인데요. 자,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볼 만한 종목이라는 측면이고요. 이미 긴 시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 보였고 그 박스권 하단에서 중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박스권 2만 원 부근에서는 아직까지 매물층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치고 간다라고 지금 당장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큰 시세를 기록하고 나서 중간 바닥을 쳤다는 얘기고 중간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점진적으로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적과 성장성, 업황호전, 경쟁력 모두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게 되면 좋은 종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는 3시를 기준으로 현재가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일단 16,000원 정도까지 짧게 잡습니다. 직전 저점 16,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24,000원 선까지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목표가는 이제 24,000원 선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요. 이럴 때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가 가면서 모든 종목이 가겠지라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네. 따라서 주어 담더라도 실적이 더해주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사보자라면서 ICD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봐야 될 게 뭐 슈퍼 화요일도 있고요. 3월 3일에 또 슈퍼 화요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각국의 세계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먼저 축포를 좀 쏘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망하는 금리 인하라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실망스럽게 된다면 다시 또 지수가 빠질 텐데 그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경계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지금 현재 0.25%포인트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0.5가 아니라서요? 그렇죠. 지금 네. 시장은 0.50%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이 다시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본 여태 이제 연준의 정책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시점이 문제이긴 한데 0.50% 인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 0.50% 금리 인하를 제로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가면 거기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시 50분에도 무료 방송은 진행되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